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번 제 소견을 한번 소신껏 말해 보겠습니다. 그냥 통일을 해야겠죠. 예, 북한에 저는 지금까지 해방 후에 건국을 하고, 예, 여태까지 안 무너질까. 저 남들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무척 관심도 높았고, 같은 민족, 같은 역사, 같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진영과 북한의 국토번호까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 KBS 1TV에 방영하는 남북의 장을 또 즐겨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유럽의 공산국가들이 구소련 옛날 러시아 이전의 소련부터 시작하여 많은 동국권 국가를 오랫동안 제한하다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만큼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조짐에도 당시 김일성이가 죽으면 무너지는 희망도 가지고 왔습니다. 힘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또 2011년도에 역시 김정일이가 죽었지만 역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 내남겨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부세계의 단절된 철저한 통제국가, 통치자의 세뇌교육, 가차없이 숙종과 연좌제의 도행, 정치범 수용수 활용, 이 모든 게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게 만든 무서운 마법입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사우체스쿠가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아주 김일성을 존중했고 눈물을 삼고 시부할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는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몰매맞아 죽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북한 문제가. 첫째, 북한은 이라크의 바그다드나 아닙니다. 또 요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그런 대통령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옛날에 폭격 가했었어요. 미국은 이라크에 대항할 능력 없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감싸주고 있기 때문이며, 또 대한민국과 철책전 하나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주 정전 상태지 그러니까 정전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휴전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없었다면 벌써 평양에 혹시나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전쟁 납니다. 자칫 일본까지 참전할 수 있는 엄청난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1968년 이달 푸에틀리오 선박 납포 사건과 1976년 8월 18일 도끼 만행 때 한다면 그때 한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88 도끼 만행 때 전쟁 가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으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북한은 동부 유럽 국가가 아닙니다. 동부 유럽, 폴란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옛날 유고 연방 국가들, 헝가리, 많은 나라가 있었죠. 동부 유럽 국가들. 그 나라는 어떻게, 그때 이제 헝가리부터 먼저 자유와 물결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포기와 자본주의 시작하니까는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자본주의 국가를 바꿨죠. 소련도 고르비의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15개 나라가 또 떨어져 나갔죠.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에 있는 많은 카자흐스탄,
이런 우즈베키스탄 등등 많은 나라가 나갔죠. 러시아도, 소련도 그래도 러시아도 다시 했죠. 근데 북한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주변 나라가 있습니까? 위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옆에 쭉 나라 없습니다.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 밑에는 우리 한국, 남한이 있고 우리 한국 있는데 하다못해 아프리카의 코모로, 아시아의 몰다이브, 오세안의 나우루, 키리비리시, 통가 이런 조그만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물도 자유와 물건을 받기가 어렵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좀 고립적인 나라겠죠. 세 번째 북한은 타이완, 대만이 아닙니다. 이 타이완, 중화민국 시절에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타이완은 유엔 건국 후로부터. 그러나 1971년도에 중국에 넘기고 유엔시로 탈퇴를 당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단교했고 우리나라는 물론 단교했지만 현재 타이완과 수교를 맺는 나라는 불과 12개국 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 유엔 회원국이며 159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유럽 많은 서방 국가들도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서방 국가들이 외교관과 왜 맺을까요? 그래서 뭔가 실리를 얻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나라는 남북한 대사관을 동시 대사관을 공동 대사를 주고 그렇게 보내는 나라도 있으니까. 네 번째는 북한은 캄보디아 폴포트 같은 권력자 아닙니다. 통치자가요. 폴포트 1970년 4월 크메르 당시 캄보디아 국을 가지고 공산시킨 폴포트가요. 공산주의 건설에 방해된다고 많은 지식인들과 부자들 죽였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답니다. 그러나 1940년 김일성이 북한을 집권하고 난 후부터 김일성 대학, 김제공업대학, 김영지 사범대학 등 여러 교육기관을 세웠고 또 이공계 분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식인들을 했고 6.25 전쟁 때도 납북시켰고 또 해방 후에도 48년 이후에도 많은 지식인 얼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화학자 리승기라는 과학자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임꺽정 씨, 운명이라는 그런 소설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용가, 내가 저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무용가도 얼룩하게 되었고 똑똑한 어린이를 국가 인재를 키워가지고 지식 양성시키고 세계 수학 경진대회도 출전시켜서 사기를 입성하는 나라입니다. 교육열이 강합니다. 북한에도 대학 여러 개 있었죠. 다섯 번째, 북한은 이웃을 잘 만났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49년 10월 공산국가로, 러시아는 1917년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로 국명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바꿨죠. 그러나 소련은 주변 국가들을 공산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자기 색을 키웠고 역시 우리나라는 해방을 후 38선 2부를 통치하기 시작하여 공산국가를 만들었죠.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 유엔군이 저기 평안부터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국은 김일성이 요청을 30만 그걸 내게 보내고 싸웠고 소련도 참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방외교 정책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러시아, 소련도 좀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 북한을 포기 안 외교관을 맺더라도 나름대로 또 북한 입장을 또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요. 참 이웃을 잘 만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북한은 강대국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 시절 1968년 1월 언산 앞 공해상에서 미 정부함 푸에 분류호가 나타났었어요. 푸에 분류호가 나타났어요. 68년도 1월에.
그때 북한 해군에 납포돼가지고 80이면 미 해군이 10일간을 붙잡혔다 승무원들이 풀려나는 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빠가 가했겠습니까? 그러나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정부하고는 안 좋습니다. 그 어린이라고 지금 남포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무리 굴복하지 않고 전 세계 강대 국가들이 북한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대 정권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겠죠. 아무리 이렇던 간에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 총재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대 역사적 기회를 마련한 8.15 선언을 하였고요.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고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갔지만은 결렬되었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월 국정연설에서 남북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의했고 82년도에도 국정연설에서는 민족화, 민족통일 방안을 제시했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통일 전까지 필요한 남북 간 기부 간 협정을 담은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를 못했고 그러나 1985년 9월에는 남북 최초로 서울과 평양에서 상호 외숙담 교환 공연을 했고요. 남한에서 여러 명의 가수들이 평양에서 노래 불렀죠. 김희가, 나우나, 하춘아 또 불렀고 또 북한 예술단은 서울서 공연을 가졌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천주교 지학생 주교는 미사를 개신교 어느 목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수만 그때 남북 이산가족 성공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여러 차례 남북 총리회담을 하였고 북방외교를 박살 가했어요. 1991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92년도에 우리가 이제 중국과도 수교를 하고 북방외교를 막 했었죠. 죄송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 남북 회담까지 했지만은 그때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실패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통일을 햇볕정책 기조로 해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 가서 김정일 만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15 선언에 나왔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또 개성에 2003년부터 공단을 조성해서 2005년도에 중국 많은 기업들이 입점했고요. 2016년도에는 그러나 중단됐지만 또 금강산 관광도 했습니다. 나중에 중단됐죠. 불미시설 사건으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평양서 14 남북 공동선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한야단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장이었던 장자크 그루와 주한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소장 수준으로 평양 가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대통령 된 후에도 통일은 대박이다 말이죠. 통일의 필요성을 역방했고 그때 이산 가서 상공회의소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단에서 김정은과 만나 회담을 하였습니다.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군사회담 합의도 있고 여러 차례 만났겠죠. 또 그러나 이후에는 남북 관계는 계속 대통령 바꾸고부터 악화일을 걸어가지고 남북 연결철도 북은 남해가 오물풍선 날려보내고 남북 연결철도 여러 시설을 파괴됐어요. 일부 탈북 단체가 북이랑 풍선을 띄워보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대립하는데요. 그러면 통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통일나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설령 이긴다 해도 비참해집니다.
전쟁은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도 좋은 방법은 남북이 진짜 하나 되어서 내 몫을 버리고 강대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지만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도 쉽게 받아주려까요? 아닙니다. 다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될까 두려울까 많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국제에서 한국에 하는 목소리 얇아지고 얇아지고 또 자기네들 어떤 뭔가 또 이득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죠. 뭐 북한이 한번 뭐 핵을 쏘면은 한마디 미사일 한번 쐈다 칩시다. 그 피난하고 제자는 척하고 그만이고 그죠. 그럼 미륵이나 마찬가지죠. 미륵 버리자면 그런 그러고 그래도 북한은 또 피도 악입니다. 이 악입니다. 그렇게 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반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한번 그래도 좀 통일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면 뭐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가 또 희망이 하나 있어요. 현재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달라가지고 마음대로 그 남한의 그 문화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언젠가 통일이 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끝까지 들여주셔서 고맙습니다.